안녕하세요. 고양이 심리연구소입니다. 길을 걷다가 고양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차가 다니는 도로 옆에서 겁에 질린 눈빛을 하고 있는 고양이. 사람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기대하는 눈빛을 보인다면 집사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우연히 만난 고양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이 아이를 그냥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데려와 함께 살기로 했고 그때부터 저와 고양이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사랑만 주면 고양이도 나처럼 행복할 거라 믿었죠. 밥을 챙겨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 금방 적응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고 밤마다 울음을 터뜨리고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제 손을 핥히거나 숨숨집에 숨어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랑이 부족한 걸까? 더 많이 놀아줘야 하나?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반려동물과는 다르구나. 고양이는 강아지와도 다르고 사람과도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사냥꾼입니다. 야생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먹잇감을 쫓으며 보내죠.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을 살피고 스스로 영역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어떤가요? 작은 아파트 방 바닥 위주의 생활. 움직이는 먹잇감은 없고 높은 곳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환경은 고양이에게 지루함과 답답함을 줍니다. 결국 스트레스가 쌓이고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집사 눈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버릇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생존 본능이 충족되지 못해 생기는 신호입니다. 창문 밖 새를 보며 꼬리를 파르르 떠는 모습, 밤마다 갑자기 질주하는 폭주, 화장실을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배변하는 행동, 이 모든 게 결국 고양이의 본능과 환경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주거 환경은 이런 문제를 키웁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평면 구조라 수직 공간이 부족합니다. 바닥은 깔끔하지만 고양이가 오를 만한 선반이나 막루는 거의 없습니다. 외동묘라면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야 하고 다묘 가정이라면 영역 다툼이 시작됩니다. 첫째가 쓰던 자리에 둘째가 들어오면 첫째는 자신의 공간을 빼앗겼다고 느낍니다. 싸움이 일어나거나 조용히 구석에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활발히 싸우는 아이보다 조용히 숨어버리는 아이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집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병원을 찾습니다. 진정제나 약을 처방받고 잠시 괜찮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다시 반복됩니다. 집사는 지치고 고양이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고양이가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걸 전문 용어로 행동풍부화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고양이가 지루하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는 방법. 그게 바로 행동풍부화입니다. 외동묘의 경우부터 볼까요? 혼자 있는 고양이는 자극이 부족합니다. 집사가 직접 변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첫째, 수직 공간, 높이가 다른 쉼터를,
3단계 이상 준비해 주세요. 둘째 창가 자리,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셋째 놀이 시간, 하루 15분 이상은 꼭 사냥놀이를 해주세요. 넷째 장난감 다양화, 먹이를 숨겨 찾게 하는 장난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고양이의 무기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묘 가정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친해지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는 싸우지 않고 각자 편하게 지내게 하는 겁니다. 화장실은 고양이 수보다 하나 더 준비하세요. 밥그릇과 물그릇은 모두 따로따로, 막루는 같은 높이로 여러 개, 서로 마주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큰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용한 아이는 꼭 따로 챙겨주세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양이나 비만 고양이, 그리고 몸이 불편한 고양이도 있습니다. 노면은 발판 간격을 좁히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비만면은 사료 양만 줄이지 말고 식기를 조금 높은 곳에 두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세요. 장애면은 아이의 몸 상태에 맞춰 동선을 설계해 주세요. 중요한 건 고양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양이를 위해 집을 바꾸는 방법은 3단계입니다. 첫째, 현재 상황을 점검하세요.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스트레스 신호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흔들리는 캣타워, 부족한 화장실, 즉시 해결이 필요한 것부터 손보세요. 셋째, 점진적으로 개선하세요. 한 번에 다 바꾸지 말고 안전한 수직 공간, 개별 영역 놀이와 자극, 순으로 진행하세요. 여러분, 고양이가 행복하게 산다는 건 밥과 잠자리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양이가 고양이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행동풍부화라고 부릅니다. 낯설게 들리지만 사실은 고양이가 지루하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고양이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안을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집사의 태도입니다. 모든 고양이가 다르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사람 곁에 머무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혼자만의 공간을 더 필요로 합니다. 하나의 정답을 모든 고양이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의 입장은 항상 같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 집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고양이의 평생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고양이 꼬리가 말하는 언어를 함께 살펴봅니다. 고양이가 꼬리로 전하는 진짜 마음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고양이 심리연구소였습니다.